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과 또 지역에서 발생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했는데 먼저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정책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이라 칭하며 이 제도 실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본격 지급합니다. 안심소득은 보편적 복지라 불리는 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가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제도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하우상박입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저의 10여 년 전부터의 아주 굳건한 제 복지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심소득 참여 가구는 오는 3월 모집을 시작으로 두 차례 사업 참여자 심사를 거친 뒤 6월 말 최종 500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여기서 중위소득은 가구별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194만 원대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한 달에 97만 2,406원 이하를 벌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 2,6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겁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82만 6,5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될 계획이며 사업기간 3년간 예산은 총 19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심소득이 더 유용한 수단이냐에 대한 비교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자체를 실험이라 부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비교 대상 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안심소득 사업에 선정된 가구들과 비교하며 근로의지나 생활 양식 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집중 추진할 문화정책 방향인데 이 문화 소비와 운영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변화를 예고한 이 사업에는 약 6,08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집중 추진할 문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 서울이 핵심입니다. 이게 문화 소비 자체가 디지털 속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그렇다면 서울시 문화 행정 자체는 디지털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또 서울이 갖고 있는 IT 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을 가지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고요.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 일대는 디지털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리빌딩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오는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 외벽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고 올해부터 매년 연말엔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 주요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축제도 열립니다. 문화 예술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오는 3월엔 삼천각이 5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하고 8월엔 국내 최초 아트북 문화 공간인 서울 아트책 보고가, 9월엔 미술관과 기록원이 결합된 서울시립 아카이브가 개관합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는 VR과 AR,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과 미래형 온라인 뮤지엄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울의 역사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경희궁과 한양도성 단절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 재현해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 13,000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1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작품 제작비와 창작 공간 제공, 극장 임차료 등의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잔디 위에는 책수레, 빈백을 활용해 책을 읽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홍대, 강남 등의 주요 대로변 버스 정류장은 미술 작품으로 꾸며진 서울 아트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예술 공간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야당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됐는데요.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공천으로 뒤늦게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진 최재형 후보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가장 먼저 주민과 소통을 약속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당 국회의원이 배출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민심을 달래고자 주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밀착하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신 게 뭐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 것을 최대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최재형 후보가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유세에선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박진 국회의원이 최 후보를 지지하며 종로구 평창, 부암동 일대를 중심으로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발목 잡힌 종로 지역의 규제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완화해 주민이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종로가 정말 살고 싶은 곳,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것, 그런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규제도 좀 완화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10년 만에 빼앗긴 종로 탈환을 목표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정권 교체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승부수를 내걸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또 한 명의 야당 후보죠. 기호 3번 정의당 배복주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돼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유세 차량에 오른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평등한 종로가 슬로건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4당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배 후보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제대로 바꾸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치 기득권이 포섭했던 종로가 아닌 평등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정치 입지만을 가지고 떠나는 종로가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종로 시민들의 정치 1번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종로의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가 있어도 종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약속하며 종로구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주민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어느 지역은 또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물론 지역 의원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소득에 대한 보장,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종로 지역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의당 배복주 후보. 기득권과 엘리트 정치를 심판하고
종로에서 진보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 이어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배복주 후보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정의당 배복주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후보 기호 3번 배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한 열흘 정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먼저 이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날씨도 굉장히 날씨도 아직 춥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 만나는 곳곳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종로에서 주민들 계시는 곳을 잘 찾아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선거 운동하면서 지침 잘 지키면서 큰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추워서 약간 얼기도 하고 이래서 날씨와 코로나와의 어떤 이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실제 종로에 살고 있는 주민이신데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해화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화동 주민으로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종로가 정치 1번지다 보니까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여기 오셔서 또 다른 정치적 입지를 쌓아 나가는 곳인데 첫 번째로 저는 그런 거물급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평범한 정치 1번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제가 이번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많이 지향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일단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청년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나 아니면 실질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보장이 우리 당에서 또 굉장히 주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할 거고요. 지역으로는 사실 지역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또 소규모 제조업들이 많은 이 공간에서 좀 불평등이 좀 심화되는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향유라든지 아니면 도심의 여러 가지 세계 시민들이 왔을 때 도심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전체적으로 도시 정비가 도시의 문화와 예술과 도시 어떤 정비가 좀 옛것과 지금의 것이 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곳에 우리 종로에서 진보의 단일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서 좀 진보의 가치, 진보 정치의 가치를 좀 실현시켜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이 종로를 충분히 종로에서 좀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종로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출마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슬로건을 보면 이 평등한 종로, 또 빈부격차 해소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 슬로건은 평등한 종로 그리고 차별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슬로건을 이번 했습니다. 종로는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난하신 분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로의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소득 정책 그리고 종로의 여러 가지 주거 문제를 제가
공약으로 잘 정돈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모든 종로 시민들이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제 공약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하다는 것은 결국은 빈부격차뿐 아니라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소수자가 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제가 평등한 종로라는 슬로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달 9일 선거 전까지 지역의 여러 유권자를 만나실 텐데 끝으로 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별 공약은 어떻게 구상하고 또 선거운동에 임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역별 선거 공약은 우리 종로구의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방의원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꼼꼼한 정책을 법과 제도로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국회의원으로서 협력하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유세도 열심히 하고 출퇴근 인사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를 만나서 제가 나온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 많이 스킨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 구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는 책임 정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선택을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어쨌든 사태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된 만큼 끝까지 종로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어떤 정치인보다는 미래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을 선택해 주시면 종로가 정말로 정치 1번지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또 정치가 원칙과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종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월 9일 꼭 투표해 주시고 종로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정의당 배복주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여당이 빠진 다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4년 이내 선거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60%를 넘어 지역에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기호 12번 무소속 김영종 후보 선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호 12번 점퍼를 입은 무소속 김영종 후보는 매일 아침 주민들의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11년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종로구청장 3선을 유지했던 김 후보는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을 거부하고 탈당했습니다. 야당 후보에게 종로 지역 국회의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소속을 선택한 겁니다. 12년 가까이 종로구청장으로 행정을 이어가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만큼 종로 지역을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해결해왔던 것 중에서 미진한 것들도 조금 더 보완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공약도 차별화뒀습니다. 구청장이 아닌 국회의원 자리인 만큼 종로 지역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우리 문화재 주변에서 많이 억울해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좀 찾아드리자. 재산권을 좀 찾아드리고 보상해주자. 그래서 바로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발권 거래제라고도 합니다만은 바로 TDR 제도를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종 후보. 여당 옷을 벗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종로 지역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으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종로구청장으로 60% 이상을 득표해 당선된 무소속 김영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론조사 대신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득표율 10%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초청 대상입니다. 네, 무소속 김영종 후보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호 12번 김영종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거운동으로 목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소감이 어떤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평생 민주당 후보로만 선거를 했는데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로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참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대신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만 보고 선거운동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종로에서 해온 일들을 잘 성찰해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11년 4개월간 이 선출직 구청장이었지만 이 국회의원 후보로 주민을 만나보니 또 민심이 좀 어떻다고 느끼셨나요? 예. 사실 저는 국회의원에 나서게 된 계기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종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이번만은 좀 우리의 대표를 좀 해주십사. 그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출마하게 됐고요. 또 우리 맨날 정치 1번지라고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종로에 관심이 많은 양 와가지고 또 그냥 확 가버리고 우리 종로 발전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종로를 잘 아는 우리 구청장이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여망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 민심의 바닥에 많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래도 이 지역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후보님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속으로 치르는 선거는 하여튼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훨씬 더 많지요. 우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가 국민의힘 당에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 선출직 정치인들 사이에선 가장 힘든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생각하는 선거운동의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원래 일벌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일 중독된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체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종로는 문화재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또 그분들에 대한 제한을 이번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TDR 제도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좀 재산권 일부라도 좀 돌려드리고 싶다.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할 일이다.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번에 1호 공약으로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을 구청장 말고 국회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기호 12번 무소속 김영종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치구 소식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이 모든 청원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공은 강서구의회로 넘어갔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이 접수된 건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첫 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진보정당 관계자 등은 운동본부를 꾸려 해당 조례안을 접수한 뒤 곧바로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서명은 주민 발의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정 수 이상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40여일 동안 지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5,915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이 4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필요 요건을 훌쩍 넘는 서명을 해주신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하는 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구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함께 해 주십시오.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운동본부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에 함께 나섰던 주민 대표들과 서명에 동참했던 지역 주민 등 6천여 명의 눈과 귀가 강서구의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하라! 제정하라!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강북구 소식입니다. 강북구 미아동과 이 성북구 정릉동을 이어주는 솔샘 터널이 있습니다. 네, 이 터널 위로는 강북구 구간에 차량 회차를 위한 이 차도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 길을 주요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재 인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도를 걷는 한 여성 뒤로 마을버스가 따라옵니다. 여성은 차량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곧 뒤를 돌아보고 바로 옆 나무 틈새로 몸을 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또 차도를 걸어 올라갑니다. 이번엔 마을버스보다 더 큰 대형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내려옵니다. 빵빵하면 좀 그거 하잖아요.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위험하고 그래요. 그 애들도 여기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강북구 솔샘터널 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 차도입니다. 양옆으로는 경사로가 나 있습니다. 주로 회차를 하기 위한 대형 버스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공항버스도 지나다니는데 차량 앞머리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폭은 좁습니다. 인도에도 적지 않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하행 구간입니다. 차도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동네의 지름길로, 타지인들에게는 등산로를 이용하기 위한 보행로로 이미 역할이 굳어진 겁니다.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 왜 우리 지인들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항상 있었죠. 운전자분께서도 내려갈 때 크러쉬 누르면서 되게 좀 짜증을 내고 그런 부분도 제가 승객으로서 또 봤어요. 그런 부분도 되게 안타깝고.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강북구청에 인도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도를 만들려면 현재 조경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해당 부지가 차도 바로 옆 아파트의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검사해 봤는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세대가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100세대도 아니고 3,800세대인데 저거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해주시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차량과 사람이 뒤섞인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계속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 당장의 인도공사가 어렵다면 차량이나 보행 둘 중 하나를 제한하거나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 전역에 이 둘레길과 가로수길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400km 정도 새로 조성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내놨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대표 숲길인 둘레길은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년 전에는 319만 명이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423만 명이 이용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둘레길이 서울에 더 생길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둘레길을 무장의 숲길이나 테마 산책길과 연결하는 방식 등으로 둘레길을 늘릴 계획입니다. 서대문구 안산 등에 있는 치유의 숲길도 확충합니다. 광진구 아차산 등에는 새로 조성하고 노원구 불암산과 도봉구 초안산 등 기존 치유의 숲길은 연장합니다. 서울의 대표 산림 명소길인 서울 둘레길과 이미 조성된 무장의 길, 무장의 숲길, 테마 산책길을 연계하여 서울 둘레길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며 광진구 아차산, 중랑구 용마산 등 5개의 신규 치유 숲길을 조성하고 노원구 불암산, 도봉구 초안산의 기존 숲길도 확대 조성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심신을 산림으로 치유할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활권 가로숲길 역시 늘어납니다. 중구 정동길 같은 길이 새로 조성되는 셈인데 가로숲길은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닌 만큼 서울시는 끊어진 곳을 찾아 새로 만들어 연결할 계획입니다. 길만 있고 숲이 없는 길을 그늘에서 그늘로 이동할 수 있게끔 계속 이어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가가 될 수도 있고요. 대로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 가로수가 없는 길, 그런 길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해 숲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가차도 아래에 조성하는 그린 아트길과 지하철과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아래 숲길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여러 방안을 진행하면 오는 2026년까지 400km 초록길이 서울에 더 생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중구에서는 인쇄골목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중구 진양상가에서 인현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한때 이 인쇄 산업과 함께 북적였던 곳인데 이 코로나 장기화와 인쇄 산업의 쇠락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네, 중구는 최근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충무로 이길 일대 골목길, 양쪽으로 식당과 카페 등 상점 10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시간 문제도 있지만 저녁 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다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에 당연히 지장이 있죠.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인쇄업 종사자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나 저녁 술자리를 위해 붐빈 곳이지만 지금은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인쇄산업의 쇠락과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에 해당 지역을 충무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최근 상인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제정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지원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온라인 상품권 가맹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국비 지원 사업과 경영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이제 주택가하고 가깝고 또 업종 자체가 생활 밀접 업종이다 보니 주민 편의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또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도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신당동 떡볶이타운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지원 예산은 4억 4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광진구 소식입니다. 광진구가 봉제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 사업 추진을 안 해 반납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 보도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지역의 시의원은 물론 이 광진구 봉제업 종사자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이 광진구 무능 행정 탓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지역 봉제업체 300여 곳을 회원사로 둔 광진의류협회가 광진구청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스마트 공정화 사업 예산 5억 원은 반납이 아닌 구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환수를 당했다는 것. 사업 예정지인 중곡동 건물은 2020년 서울시가 승인할 당시 이미 1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건물 노후화는 사업지 변경과 예산 반납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위해서 5억 스마트 공정화 사업을 반납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서울시 알아본 바로는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하려고 보니 서울시에서 환수를 해간 거고요. 지금 그 다음 사업이 스마트 솔루션 앵커인데 그 부분마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신청 자체도 안 했고요. 서울 광진의류협회와 패션봉제산업연합회는 광진구청장의 직무 유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성명서와 봉제업 종사자들의 서명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제업 환경이 어려운 만큼 자동재단센터 등의 공동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추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함께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참 소국민들 실망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로 공동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광진구에 우리도 절실히 간절히 소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도 광진구의 무능 행정을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낸 상황. 집적지인 중곡동을 제쳐놓고 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는 구이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며 거짓과 무능으로 얼룩진 광진구 행정이라는 비판을 더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광진구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 포장 처리 업체는 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성동구에 위치한 마장 축산물 시장 상인들은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 현행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재료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유해 요소나 오염이 없도록 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원재료가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보관실과 작업실 등이 분리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마장 축산물 시장 대부분의 업체 규모는 33제곱미터 수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 내 2,000여 개 업소 가운데 500곳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50곳만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업체는 12m 폭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썹을 인증받기 위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는 해당 조례를 따르기 힘듭니다. 시장 상인들은 졸지에 불법 시설을 전락할 수 있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지금 이제 생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본인들이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해썹 인가를 못 받으면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생계가 달린 문제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상인들은 우선 기존 업소의 해썹 소급 적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조례상에 12m 이상 도로를 접해야 건물 허가를 내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국민들이라고요? 걔 대체 누군데요?
걔는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은범.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연전연승의 선거 전략가 서창대. 제가 이름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세의 상황 속에 서창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을 펼칩니다. 김은범은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대통령까지 적용을 해버리잖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 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기는지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데 그냥 우리 민주주의 안 아낍니까? 치열한 선거판.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 빛과 그림자처럼 나란히 할 수 없는 두 사람은 과연 함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잘 된 자리에서 일하시지.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몰랐으면 좋겠는 기억. 사회적 격동기였던 1970년대. 아버지가 여자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떤 언니가 평화시장을 다닌대.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야. 주민등록 가져와라, 몇 살이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12살, 13살이지. 평화시장에서 공부 대신 미싱을 타며 기술 배워서 돈 버는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팜플렛이 왔어요. 중등과정 무료라고 써있어요. 저마다 가슴에 부푼 꿈을 품고 향했던 곳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오늘 10시까지 해 그러면 저는 10시에 끝나고 노동교실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녀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알아가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미경 언니에게 언니 그동안 몸 건강이 잘 있는지 궁금. 새롭다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다른 시대를 살았던 청춘이 오늘의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입니다. 네, 어느새 2월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월은 입학식 그리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하지만 이 코로나 장기화에 등교 제한까지 이 새학기 시작이 그닥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 지역 곳곳에선 일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여러 정책과 또 행정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민들의 관심이겠죠. 남은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는 3월 준비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